그 다음은 턱이에요. 턱은 기본적으로 턱끝 필러 1cc, 2cc 해서 가장 필러를 처음 시작하는 원장님들이 도전해보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독립된 부위라 비교적 안전합니다.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턱끝 필러부터 보통 해보는 게 먼저인데요. 근데 턱은 생각보다는 단순한 부위가 아니에요. 턱은 결국에는 얼굴을 담는 그릇이거든요. 입술이 아무리 이뻐도 턱이 못 나면 그 입술 하나도 안 이뻐 보입니다. 우리가 입술선을 봤을 때 이렇게 라인을 잡아볼게요. 입술 끝으로 했을 때 이 영역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성적인 턱, 이 영역보다 바깥쪽으로 가면 남성적인 턱이라고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남자랑 여자를 구분하게 되거든요. 사람은 우리가 보면 남성 호르몬 농도가 높은 분일수록 여기가 와이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 쪽이 우세한 분일수록 이렇게 내로우하게 됩니다. 아까 관자는 노화를 판단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는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요거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얼굴이 끝났다라고 해주는 거예요. 대화를 들을 때 가장 피곤한 사람이 뭘까요? 대화의 끝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보고 있으면 피곤한 거는 끝이 없는 얼굴입니다. 턱에서 마무리가 돼야 돼요. 턱에서 마무리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쭈글쭈글하지 않고 예쁜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옆에서 봤을 때도 턱 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쪘을 때 아저씨와 오빠의 경계는 이 턱이 있냐 없냐로 구분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턱끝 필러를 한다는 거는 정면에서 봤을 때 이게 V자 모양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이게 턱이 있냐 없냐는 이 사람이 무턱인지 아닌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마 쪽도 제가 거상 수술이나 눈 수술 말씀드린 것처럼 무턱을 없애는 것도 수술이 있습니다. 턱뼈를 잘라서 앞으로 당겨가지고 고정을 해가지고 턱을 앞으로 돌출시키는 수술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수술들은 뼈를 절개하는 과정에서 뼈가 절개된 면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0년, 20년 후에는 이 부분에 굉장한 통증이 있다거나 주변 조직이 수축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턱 같은 경우에는 턱 끝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술이지만 턱뼈를 필러로 만드는 것 자체는 조금 스킬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없던 구조물을 다시 만드는 거니까요. 턱이라는 구조물은 결국에는 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 뼈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걸 최대한 앞으로 밀어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테스트 해보실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펜이 하나 있으시다면 이렇게 눌러보는 거예요. 코끝과 턱끝이 연결되게 해요. 이렇게 했을 때 입술이 뽀뽀하는 느낌처럼 쭉 나야지 어떤 분들은 쉿 하는 것처럼 눌려지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턱이 없으신 거예요. 코가 너무 낮으시거나. 이게 만약에 눌려진다고 하면 교정을 하시면 훨씬 좋아집니다. 훨씬. 입술 필러도 하고 뭐 다 했는데 턱끝 필러도 했어요. 근데 뭔가 애매해. 그거는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필러를 이용해서 이 부분에 엘리베이션을 시켜주면 턱뼈가 자연스럽게 있는 것처럼 되면서 이 부분을 끌고 나와주는 겁니다. 끌고 나와주는 거. 이렇게 끌고 나와줌으로써 입을 다물기 훨씬 편안해져요. 훨씬. 턱이 무턱이신 분들, 이렇게 뒤로 후퇴돼 있으신 분들은 이런 필러를 이용해서 턱을 좀 앞으로 빼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인상을 만드실 수 있고, 그래서 얼굴에서 오늘 중요한 필러 부위, 이마, 관자, 팔자, 앞볼, 그리고 입술, 무턱까지 요거 말씀드렸고, 추가로 하나 더, 남자분들 중에서 이중턱 때문에 계속 고생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턱이랑 되게 연결돼 있습니다. 턱뼈 자체가 작아서 이쪽에 앵글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앵글이 없어서 계속 턱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중턱이라고 계속 하시고 인모드, 슈링크, 윤곽주사 항상 받으세요. 근데 지방이 없어요. 지방이 없는데 왜 그럴까요? 턱뼈 자체가 작기 때문에 턱이라는 구분이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슴이 너무 없어서 우리가 등이나 가슴이나 똑같다고 하는 농담 있잖아요. 그것처럼 턱뼈가 없어서 턱인지 목인지 모르겠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런 부분에 턱 라인을 만들어주는 필러를 이용해서 턱을 만들면 인모드, 슈링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때 턱 라인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남들도 잘 못하는 시술이라 또 할 때 굉장히 보람 있는 시술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때는 환자분들께서 왜 턱에 6cc요? 뭐 이렇게 반응하시다가 한 번만 해보세요. 따봉 받는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팔자나 이마 같은 데는 잘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관자라든지 앞볼을 이용해서 눈밑을 채우는 거라든지 무턱을 만들어내는 필러 시술들은 사실 제가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진 못했거든요. 제 나름대로 연구한 거라 이 부분에 시술을 받으신다면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 나머지 바디 필러나 이런 것도 이야기할 게 많긴 한데, 귀 필러는 일단 마취 부위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귀 필러를 아프게 받으셨다면 해부학적으로 너무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귀 필러는 하나도 안 아프게 받을 수 있습니다. 몇 개 마취해야 되는 부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깨 필러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모양을 보고 시술자랑 정확하게 결정하는 게 필요해요. 필러에 대해 너무 막연한 기대나 막연한 두려움, 그리고 용량에 비례해서 아름다워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부위를 시술하기 위해 충분한 용량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적절한 용량을 이용해서 필러의 장점 뭐죠? 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고 또 추가하고 해보고 추가하고. 우리가 뭐 국산 필러는 어떻고 수입 필러는 어떻다라고 말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국산 필러든 수입 필러든 웬만한 필러면 모양 다 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필러 시술을 잘하는 원장님을 알고 있고 간단한 필러를 했는데 굉장히 그 결과에 만족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꼭 좋은 필러를 하세요. 그래야지 그 시술 결과가 오래가고 잘 유지되고 모양도 좋습니다. 요즘에는 국산 필러도 기술이 좋은 필러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 모양은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가냐는 제가 24시간 따라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시술하고 나서는 제 손을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이 잘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고 초기 필러가 자리 잡는 한 달 동안 많이 누르지 않고 과한 표정 짓지 않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는 사실 필러가 하는 거거든요. 걔가 적절하게 모양을 유지하다가 순순히 사라져주면 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좋은 의사를 만났을 때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필러 시술 자체는 원리가 매우 간단합니다. 위험한 곳을 피해서 원하는 곳에 적절하게 볼륨을 넣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필러라는 것도 존재했죠. 사사필러는 1번 뭘 넣었는지 몰라요. 2번 누가 넣었는지 모릅니다. 3번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기존에 우리가 히알루론산 필러로 진행한 것과 굉장한 차이예요. 그래서 사사필러는 10년이고 20년이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보통은 인체 친화적인 물질을 안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얼굴 보면 바로 티나요. 특히 이런데 약간 안에 진주알이 들었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이신 분들도 있고, 보통 있는 부위가 입술 주변, 그 다음에 마리오네트 하신다고 여기 주변, 또 팔자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흘러내려가지고 입술 위, 이마 미간 하신다고 해갖고 여기 이렇게 차 있는 거, 요런 데 차 있으시거든요. 그거를 아예 예전처럼 되돌릴 수 있냐? 예전처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점들은 극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큰 뭉침들이 일어났을 때 침습적인 고주파 수술기구를 넣어서 그 물질들을 와해시키면서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그것을 가져나갈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부분이 점점 조직이 연화됩니다. 사사필러 하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만져보면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 부분이 풀어지면서 뭔가 좋아지는 느낌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원하든 콜라겐 부스터든 필러든 아니면 다른 시술이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필러를 한 번에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수술까지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미간을 없애기 위해서 이런 데를 오픈해가지고 수술하면 굉장히 고가의 비용도 들고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빨아들이는 걸 하더라도 완전히 조직 속에 침투해 있는 걸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조직들에 들어가 있는 것을 연화시키고 면역세포들이 걔들을 가져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사사필러 가지고 계시다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뭐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서 그 선택을 하신 거고, 지금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와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콜라겐 부스터에 의한 노듈들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보통 제거하게 되거든요. 물론 개방하는 수술을 할 수 있겠지만 흉터를 남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개방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회복 기간도 길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수술 기구를 이용해서 개방하지 않고 노듈들을 부수고 면역세포들이 얘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필러 이야기를 하다가 또 위험한 사사필러나 노듈 이야기까지 했는데, 이런 것들은 필러를 하면 다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대처를 하는 것과 알고 대처하는 것은 천지차입니다. 알고 대처하는 거는 이게 어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정상적인 과정 안에 있고 언제든지 정상 트랙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얼굴에 고주파만 몇 번 문질러 보다가 그래도 좋아지는 게 없기 때문에 다른 데 막 비용을 쓰시게 되거든요.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 필러는 항상 안전한 곳에서, 그리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곳에서, 내가 시술한 원장을 만날 수 있는 곳에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필러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저희 매출에는 상관없어요. 그런 거 안 하셔도 되는데 필러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 막연한 기대 이런 것은 버리시고 한번 시술자랑 이야기해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과 이게 실제로 구현이 가능할지 이야기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콜라겐 부스터를 하더라도 우리가 악광대에 채운다고 이런 주름들은 없앨 수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프트 리프팅 효과는 약할 수 있거든요. 필러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로 하겠고요. 예뻐지는 디데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